앞집 할머니께서 오이를 많이 사시길래 이 많은 걸 언제 다 드시게요 했더니 매일 아침 챙겨 먹는데 아주 좋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오이를 많이 좋아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마주친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색은 환해지셨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 보이셔서 건강해 보이신다고 했더니 오이 덕분이라고 혈압약도 줄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500원짜리 오이 하나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혈압약은 계속 늘어나고 혈당은 자꾸 올라가고 다리는 자주 붓고 병원에 가면 관리 안 한다고 의사 선생님께 혼만 나고 그런데 앞집 할머니처럼 오이를 제대로만 드셔도 이런 고민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오이의 높은 수분 함량이 탈수를 예방하고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저칼로리 식품인 오이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체중 증가가 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단돈 500원짜리 오이로 혈압과 혈당을 잡고 붓기까지 빼는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이의 놀라운 효능 5가지. 첫 번째,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오이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칼륨이 우리 몸속에 쌓인 짠 성분, 그러니까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짠 음식을 많이 드셨을 때 생기는 혈압 상승을 오이가 중화시켜준다는 뜻입니다. 미국 고혈압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오이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에서 15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세요?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앞집 할머니도 원래 혈압이 150 넘게 나왔는데 오이를 꾸준히 드시고 130대로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당뇨나 당뇨 전 단계라는 말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이의 혈당 지수가 단 1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혈당 지수가 55 이하면 저혈당 식품이라고 하는데 오이는 15니까 정말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음식입니다. 오이에는 당분이 거의 없고 대신 식이섬유와 수분이 95%나 됩니다. 그래서 오이를 먹으면 배는 부르면서도 혈당은 거의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식사 전에 오이를 한두 조각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고 포만감 때문에 밥도 적게 드시게 됩니다. 실제로 2016년 국내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들이 4주 동안 하루에 오이를 300g 드신 결과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발표됐습니다. 세 번째, 몸의 붓기를 빼줍니다.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붓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어있는 경우 많으시죠? 오이의 95%가 수분이라고 했는데 이 수분이 우리 몸속에 불필요하게 쌓인 물을 밖으로 빼내는 이뇨작용을 도와줍니다. 또 오이의 칼륨이 체내 전해질 균형을 잡아줘서 신장에도 부담이 적어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께도 안전한 천연 이뇨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오이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에 기름때처럼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동맥경화의 시작이 되는데요. 오이의 이 성분이 그런 찌꺼기들을 청소해 준다는 겁니다. 특히 오이에 들어있는 리그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뇌졸중, 심장병 위험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온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5번째, 뇌 건강과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인데요. 오이에는 피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뇌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피세틴은 노화로 인한 신경질환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 오이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성분도 있어서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눈에 축적되어 시각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유럽 영양학회지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이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우리 부모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오이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조합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오이와 바나나는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 계신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오이도 칼륨이 많고 바나나도 칼륨이 엄청 많거든요. 이 둘을 함께 드시면 몸속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 평소 소변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칼륨이 몸속에 쌓이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근육에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2번째, 오이와 당근을 생으로 함께 먹지 마세요. 샐러드 만들 때 색감도 예쁘고 아삭한 식감도 좋아서 오이와 당근을 함께 넣는 경우 많으시죠? 그런데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가 오이 속 비타민 C를 파괴해버린다는 겁니다.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막아주는 중요한 성분인데 이게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면 오이를 먹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특히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피부 트러블이 많으신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꼭 함께 드시고 싶으시다면 당근을 살짝 데치거나 식초를 넣어서 무치면 효소 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번째, 오이와 식초를 함께 먹을 때 주의하세요. 더운 여름, 입맛 없을 때 식초 넣고 새콤하게 무친 오이 무침은 아주 좋은 반찬인데요. 그런데 오이는 차가운 성질이고 식초는 강한 산성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위장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어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 분비가 불균형해질 수 있는 노년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이와 식초를 함께 드시고 속이 쓰리거나 트림이 나오고 더부룩하신 분들은 이미 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이 조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이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최고의 조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이와 토마토로. 이 조합은 당뇨 관리에 아주 좋습니다. 둘 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지수 식품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여기에 오이에 칼륨이 더해지면 혈압 안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조리 방법도 간단한데요. 오이 반 개와 토마토 한 개를 썰어서 올리브오일 한 스푼을 뿌려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토마토를 올리브오일에 살짝 볶은 후 오이와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2번째, 오이와 사과입니다. 이 둘은 변비와 장 건강에 탁월합니다. 오이에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특별한 섬유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이 장내 유익균을 살려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노년기에 흔한 변비나 장 무력증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런던 킹즈 칼리지 연구에서는 오이와 사과를 함께 드신 분들이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30%나 빨라지고 변비 증상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침에 사과 반개, 오이 반개를 썰어서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맛도 좋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오이와 마늘. 혈관 건강을 위한 최강 조합입니다. 오이의 칼륨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마늘의 알리신이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이 두 성분이 만나면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 주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께는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삼겹살 드실 때 상추쌈에 오이와 마늘을 함께 올려 드시면 기름진 음식의 부작용도 줄이고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마늘이 생으로는 매우시다면 살짝 구워서 드시거나 꿀에 절인 마늘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오이와 식초. 앞에서는 위험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좋다니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이건 어떻게 드시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식초와 오이를 함께 드시되 식초 양을 조절하고 꼭 다른 채소나 과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러면 오이에 함유된 비타민C가 우리 몸속에 모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오이의 찬 성질과 식초의 따뜻한 성질이 만나 균형을 이루어 산성화된 혈관벽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가 약하신 분들은 소량만 드시거나 빈속에 드시는 것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몰랐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이가 두통 완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95%가 수분인 오이는 탈수 증상을 완화시키고 두통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더운 여름날 머리가 지끈거릴 때는 오이 몇 조각만 드셔도 금세 몸속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오이에 함유된 화학 성분이 구취를 잡아주고 풍부한 수분이 혈액 속 나쁜 성분을 없애주니 술 마신 다음 날에는 오이를 갈아 마시는 것도 숙취 해소에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오이는 반드시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 피부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오이 추출물은 피부 진정 효과가 있어 여름철에 특히 좋다고 합니다. 다만 잔류농약 제거를 위해 굵은 소금으로 잘 문질러 씻으셔야 합니다. 둘째, 하루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불량이나 복통이 올 수 있습니다. 셋째,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조금만 드세요. 오이는 성질이 차가운 음식이라 냉체질 분들은 소화장애나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오이의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드물긴 하지만 오이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이를 드시고 입 주위가 가렵거나 붓는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저희 앞집 할머니처럼 건강해지는 비법,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단돈 500원짜리 오이로 혈압, 혈당, 붓기, 심지어 기억력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오이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고 여러분도 건강한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셀프 발 마사지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은 우리 몸을 받쳐주고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발바닥 각 부위가 신체 부위에 상응하는 반사구를 가지고 있어서 인체의 축소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발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은 물론 피로가 풀리고 여러 가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발 마사지를 하실 때는 한 부위를 5분 이상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부드럽게 쓸어주듯이 하시면 되는데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면 최대한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 마사지를 하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어 훨씬 좋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발과 발목까지 로션을 충분히 발라주시고 왼쪽 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발 앞쪽 튀어나온 부분 사이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 용천혈인데요. 여기는 만성 피로가 있으시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마사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용천혈을 시작으로 아래로 쓸어주세요. 이 부분이 신장, 방광입니다. 5번에서 10번 정도 쓸어주세요. 이제 발가락부터 아래로 내려갈 텐데요. 이 부분은 머리로 엄지발가락을 시작으로 발가락 윗부분을 풀어주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 다음은 발가락 기둥 부분을 각각 풀어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목과 눈, 귀가 좋아집니다. 엄지발가락 옆쪽 부분은 코로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분들은 여기를 많이 풀어주세요.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쭉 풀어주세요. 그러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엄지발가락 아래 통통한 부분은 갑상선이고 그 옆쪽은 승모근입니다. 밑으로는 폐, 규관지입니다. 이 부분은 왼쪽은 신장이고 오른쪽은 간이에요. 갑상선 아래 여기서부터가 위, 십이지장, 췌장 이런 소화기관으로 특히 당 수치가 높으신 분들 여기 췌장 부분은 많이 만져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중안에 푹 들어간 이 부분은 장이라고 보시고 넓게 쓸어주시면 좋습니다. 발 뒤꿈치 부분은 생식선으로 피부가 두꺼우니 가볍게 주먹을 쥐어서 통통 쳐주시면 됩니다. 발바닥은 이렇게 끝났고요. 발등에 발가락 사이사이도 풀어주시고 복숭아뼈 주변과 아킬레스건 주변도 쓸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먹을 살짝 쥐어서 발목 앞부분을 쓸어주세요. 여기가 림프절이라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니 꼭 기억하셔서 풀어주세요. 매일 꾸준히 하시면 발이 가벼워지고 몸 전체가 활력을 찾으실 겁니다.